엄마, 문 좀 열어봐요. 왜 대문 걸어 잠그셨어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냥 가. 너희 필요할 때만 내가 생각이 나냐? 이젠 보지 말자.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이제 제주도 가야 할 시간 다 됐는데 애들 여기다 두고 가면 돼요. 호준아, 너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긴 알아? 아, 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문 걸어 잠그고 얼굴도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갔다 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밥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니? 어떻게 한 번을 연락을 안 하다가 손주 봐달라, 돈 빌려달라고 전화해. 결국은 너희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잖아. 당연히 엄마가 해줘야죠. 그럼 누가 봐줘요? 엄마는 할 일도 없잖아요. 진짜 쪼잔하게 이러실 거예요? 조잔, 내가 이상한 거냐? 너 대학 보내줘. 취직해서도 근처에 집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 근처 집까지 전세금 대주고 심지어 너 결혼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 다 해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엄마, 그거 다 엄마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손주나 봐주고 편히 사시면 되잖아요. 나는 손주 못 봐주니까 애를 데리고 가든 다른 데 맡기든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 채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문 걸어 잠글만 했다 싶으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복래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저는 35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향했어요. 트럭에서 무거운 채소 박스들을 하나하나 내리고 가게 앞에 예쁘게 진열하는 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시금치 얼마예요? 배추 좀 골라주세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며 살아왔어요. 손이 꽁꽁 얼어도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어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 호준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는 아들 숙제 봐주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또 장사하고. 하지만 아들만 보면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릴 때 호준이가 이렇게 말하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다정한 아들이었는데 호준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등록금이 걱정이었지만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다 해결했어요. 취직하고 나서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전세금도 제가 다 마련해 줬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단도, 혼수도, 신혼집 전세금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거든요. 그런데 6년 전 첫 손주 민서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민서 며칠만 봐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며칠만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어린이집비가 너무 비싸요. 한 달에 80만 원씩이나 나가요. 엄마가 봐주시면 민서도 좋아하고 우리도 안심이 되고. 결국 저는 35년간 운영하던 채소 가게를 완전히 접고 손주 돌봄에 모든 시간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 호준이가 민서를 데려와요. 그리고 저녁 7시, 아니 요즘에는 밤 9시, 10시에 데려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엄마, 회식 있어서 좀 늦을게요. 엄마, 오늘 약속 있어서 11시쯤 갈게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둘째 손주 지민이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 둘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70살 할머니가 할 일이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쫓아다니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손주들이니까. 아들 며느리가 힘드니까. 하지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고생 많으세요라며 커피라도 하나씩 사다 줬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만 맡기고 가버려요. 병원에 가고 싶어서 하루만 쉬고 싶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그날은 정말 안 돼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병원은 다른 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허리를 다쳐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무리하셨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아이를 계속 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호준이에게 전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저희도 허리 아픈데 어떡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계속 참았어요. 손주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 70번째 생일날까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오늘이 제 70번째 생일이라는 걸 한 달 전부터 호준이에게 계속 말했어요. 호준아, 엄마가 70살이 되는 날이니까 꼭 시간 내줘. 평생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있겠니? 그때 호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엄마 꼭 챙겨드릴게요. 70세 생일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기대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도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 달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민서랑 지민이 좀 봐주세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 그게 친구 부부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벌써 다 예약해놨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 달 전부터 말한 제 생일을 까먹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호준아, 엄마 생일 약속했잖니. 한 달 전부터 말했어. 엄마, 그때 엄마 생일인 줄 몰랐어요. 친구가 먼저 날짜 잡자고 해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 엄마, 그게 어디 그렇게 쉬워요? 지금 취소하면 계약금만 200만 원 날아가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피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럼 200만 원이 엄마보다 중요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 생일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여행은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갈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랑 스케줄 맞추기도 힘든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70번째 생일보다 친구들과의 여행이 더 중요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이미 예약한 거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음 주에라도. 고마워요, 엄마.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그래도 그날 밤에는 그래, 한 번쯤은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7시 호준이 부부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타났어요. 엄마, 애들 잘 부탁드려요. 이틀 후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손주를 돌봤는데 제 70세 생일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다니. 안 돼. 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어. 나는 오늘 손주 못 봐줘.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어제 전화로 다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생일날에 왜 내가 애를 봐줘야 하니? 엄마, 우리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결국 저는 참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처음에 들려드린 그 장면이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나.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진짜 갑니다! 그런 소리를 마지막으로 밖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생각을 똑똑히 전달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도 계속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정말 갔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젖혀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대문 앞에 민서와 지민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6살 민서가 3살 지민이 손을 꼭 잡고 둘 다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 애들이 왜 거기 있지?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어요. 민서야, 지민아, 너희 왜 여기 있어? 엄마 아빠는? 민서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우리 두고 갔어요.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문 열어줄 때까지 조용히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죠? 3살, 6살짜리 아이들을 대문 앞에 두고 여행을 가다니. 지민이가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애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들 부부가 미워도 손주들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들어와.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이틀 후에 온다고 했어. 할머니, 오늘 할머니 생일이죠? 엄마가 그랬어요. 순간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6살 아이도 기억하는 제 생일을 30살 넘은 아들은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야. 그럼 케이크 사러 가요. 할머니 생일인데 케이크 없으면 안 돼요. 민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들 부부는 제 생일을 무시했지만 6살 손주가 케이크를 사자고 하다니. 그래, 우리 케이크 사러 가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러 나갔어요. 케이크 가게에서 민서가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70살 생일이에요. 가장 예쁜 케이크 주세요. 케이크 가게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70세 생신이시구나. 축하드려요. 특별히 예쁜 걸로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여행을 갔지만 손주들이 저와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니까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호준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우리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애들은 잘 보고 계시죠? 애들을 어떻게 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니? 우리가 언제 애들 버리고 갔어요? 두고 간 거죠. 엄마가 문 안 열어줘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제가 데려갈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엄마가 데려가실 줄 알았다는 호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당연히,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제가 70살인데도 아이 둘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제 생일날에도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걸까요? 문득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손등에는 핏줄이 불룩 튀어나오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35년 동안 채소 가게를 하면서 거칠어진 손. 6년 동안 손주를 안고 돌보느라 휜 허리.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서 갑자기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울었어요? 할머니가 언제 울었어? 어젯밤에 울었어요. 민서가 봤어요. 6살 아이가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 슬퍼요? 응, 조금. 왜요? 어떻게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너희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도 가끔 슬플 때가 있어. 민서도 그럴 때 있지? 네. 그럴 때 민서는 엄마한테 안겨요. 할머니도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정말 누군가한테 안겨서 위로받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항상 제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기만 했는데 그날 오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민서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혹시 우동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아, 맞네요. 저는 삼동에 사는 윤영자예요. 어제 케이크 가게에서 뵀어요. 아, 윤영자 씨가 말하길 어제 케이크 가게에서 우리가 케이크를 사는 모습을 봤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손주가 할머니 생일을 그렇게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런데 자녀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게 바쁘신가 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바쁘잖아요. 윤영자 씨는 제 상황을 눈치채고는 말을 돌렸어요. 그런데 정말 부러워요. 저는 손주들이 멀리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요? 내 아들이 부산에 살아서요. 손주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일 손주들과 함께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인다니. 혹시 내일 시간 되신다면 우리 같이 경로당 나가보지 않으실래요? 경로당요? 네, 우리 단지 경로당에서 요가도 하고 탁구도 치고 정말 재밌어요. 어머님 같으신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경로당.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6년 동안 손주 돌보느라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손주들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실 것 같네요. 아니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가고 싶어졌어요. 제 또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경로당에서 뵐까요? 요가 수업이 있어요. 네,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호준이가 돌아오는 건 내일 저녁이니까 낮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경로당에 어떻게 가죠? 그때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뭐 해요? 할머니가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럼 민서랑 지민이도 같이 가요. 거기는 할머니들만 가는 곳이야. 그럼 할머니 혼자 가요. 민서가 지민이 봐줄게요. 6살 아이가 3살 동생을 봐준다고요?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호준이한테 연락해서 일찍 오라고 해볼까. 하지만 곧 포기했어요. 어차피 엄마, 그건 안 돼요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닌가.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시간, 내 인생. 그날 밤,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호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준아, 내일 오후에 일이 있어서
일찍 와서 애들 데려가면 안 될까? 엄마, 무슨 일이세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친구요? 엄마가 무슨 친구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친구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새로 사귄 친구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 그런 건 다음에 하세요. 저희 아직 여행 중이라고요. 호준아, 엄마도 약속이 있어. 취소하기 싫어. 엄마, 지금 뭔 소리예요? 애들 맡겨놓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이요. 제가 책임감이 없다고요?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주를 돌본 제가 책임감이 없다고요? 호준아, 엄마도 사람이야. 가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엄마, 애들 맡아서 돌보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저희가 믿고 맡긴 건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맡아서 돌보기로 했다고요? 언제 제가 그런 계약을 했나요? 내가 언제 끝까지 돌보겠다고 했어? 엄마, 지금까지 계속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애들 맡길 데가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에 보내든 시터를 쓰든. 엄마, 어린이집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60만 원씩 나가요. 시터도 하루에 15만 원이고. 그럼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돈을 달라고요? 또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는 그 논리.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지. 의무가 아니라고. 엄마, 그럼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속였다고요. 제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죠. 속인 게 아니라 이제 지쳤다는 거야. 70살인 사람이 언제까지 애 봐줘야 해? 엄마, 70살이면 뭘 더 하실 건데요? 집에서 TV나 보시고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70살이면 뭘 더 하겠냐고요? TV나 보고 편히 있으라고요? 제가 70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가요? 호준아,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엄마, 그런 건 다 나이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손주들이나 잘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손주나 돌보고 조용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제 꿈도, 제 인생도, 제 행복도 다 포기하고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데? 글쎄요, 민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지민이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4년은 더 있어야 해요. 그럼 제가 74살까지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호준아, 그럼 엄마 인생은 언제 사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손주들이랑 있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좋다고요. 정말 좋아 보여요? 매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도 참고 아이들 재우고 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데 이게 행복해 보인다고요? 호준아, 엄마도 사람이야.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다른 집 할머니들 다 손주 봐주시는데 왜 엄마만 그래요? 또 다른 집 얘기예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다른 집은 모르겠고, 나는 이제 못 해주겠어?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그때 전화가 끊어졌어요. 호준이가 화가 나서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왜 제가 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화를 내는 걸까요? 왜 70살이 되어서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때 민서가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 울렸어요? 6살 아이가 저를 위로해 주니까 더 서러웠어요. 아들은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데 손주가 위로해 주다니.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경로당에 갔어요. 민서야, 지민아, 할머니 친구들 만나는 곳이니까 조용히 해야 해. 네.
할머니, 경로당에 들어가니까 윤영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그런데 손주들도 함께? 죄송해요. 맡길 곳이 없어서. 괜찮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더 좋네요. 그곳에는 제 또래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머님도 함께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6년 만에 제 또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이렇게 팔을 쭉 뻗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요가를 하니까 뭉쳤던 어깨와 허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요. 애들은 어디 있어요? 나랑 같이 있어. 어디서요? 경로당에서 요가하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 애들 데리고 경로당에 간 거예요? 목소리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 왜? 엄마, 지금 뭔 짓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변 할머니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애들은 조용히 잘 있어. 엄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애들 데리고 그런데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왜 안 돼? 나도 친구들과 시간 보낼 권리가 있어. 엄마, 애들 돌보는 게 일이잖아요. 일하는 중에 놀러 다니면 되나요? 일이라고요? 제가 손주 돌보는 게 일이라고요? 그럼 급여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이면 월급 줘야지. 엄마, 또 돈 얘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은 내가 더 많이 했어. 70살 된 엄마가 친구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엄마, 5분 안에 집으로 오세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정말 화낼 거예요. 화를 낸다고요? 제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화내고 싶으면 내. 나는 여기서 요가 끝내고 갈 거야. 엄마! 그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떨리긴 했지만 시원했어요. 다시 경로당으로 들어가니까 윤영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녀분이 뭐라고 하셨나 봐요. 좀 그래요. 손주 데리고 나왔다고. 그때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자식들이 참 이상해요. 엄마는 육아 도우미 취급하면서 자기 시간은 못 갖게 하고, 맞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친구 만나면 안 되나? 할머니가 손주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 봐요. 그 순간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른 할머니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요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호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뭘?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 말이에요. 왜 안 돼? 엄마, 애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이요. 경로당이 무슨 위험한 곳인가요? 거기가 무슨 위험한 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역할이요. 제 역할이 뭐라는 거죠? 내 역할이 뭔데? 애들 안전하게 돌보는 거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역할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70년을 산 제가 할 수 있는 게 손주 돌보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애 보는 기계냐? 엄마, 그게 아니라 맞아. 나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호준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바보였어. 이제 정신 차렸지. 엄마! 호준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규칙이 바뀐다. 무슨 규칙이요? 첫째, 나는 일주일에 3일만 애들 봐줄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그게 무슨... 둘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야근이든 회식이든 나는 모르겠어. 엄마! 셋째, 월 100만 원. 어린이집비보다 싸잖아. 호준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돈을 받고 손주를 봐주겠다고요? 왜? 시터는 돈 받으면서 남의 애 보는데 나는 왜 공짜로 내 손주 봐줘야 해? 엄마! 손주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핏줄이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6년 동안 공짜로 봐줬는데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왔구나. 너도 들어. 앞으로 애들 맡기려면 내 조건 들어야 해. 며느리가 호준이를 보더니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6년 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애들만 맡기고 내 생일날에도 여행 가버리고 어머니, 그건 죄송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받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6년이나 공짜로 해줬는데 갑자기라고? 그때 호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다고요?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호준이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제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요? 좋아,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저는 민서와 지민이를 호준이 쪽으로 밀어줬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 데려가. 나는 이제 안 봐줄 거야. 엄마, 설마 정말. 정말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고는 가방을 하나 꺼내서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을 거야. 사실 윤영자 씨가 혼자 사시면서 심심하다고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엄마, 그럼 애들은 어떡해요? 너희가 낳았으니까 너희가 키워. 엄마! 그때 민서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민서도 같이 갈래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한테는 정말 죄가 없는데 민서야, 할머니는 잠깐만 다녀올 거야. 엄마, 아빠랑 있어.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지민이도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호준아, 애들이 우니까 빨리 달래? 나는 정말 간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응, 며칠 있다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호준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러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요? 70년을 살면서 후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번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요. 윤영자 씨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70살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윤영자 씨 집에서 3일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깨울 걱정도 없고 기저귀 갈 걱정도 없고 윤영자 씨와 함께 경로당도 가고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보면서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복래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내 처음 봤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그런가 봐요.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밤 호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오실 거예요? 왜? 애들이 계속 할머니 찾아요. 그래? 엄마 없으면 안 잔다고 하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시터는 안 구했어? 구했는데 애들이 낯선 사람은 싫다고 울기만 해요. 그럼 어린이집은? 보내려고 했는데 대기가 한 달이래요. 3일 만에 호준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모양이에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3일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으로 호준이가 제 고생을 인정해 주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6년 만에 처음 듣는 고마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정말 돈을 받으셔야 해요. 호준아, 엄마가 돈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야. 6년 동안 한 번도 엄마 고생하셨어요. 소리 못 들었어.
엄마, 돈을 받으면 너희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셋째 날, 호준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아이들까지 다 함께 왔어요. 민서와 지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정말 3일이 3년 같았나 봐요. 호준이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호준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뭐야? 200만 원이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 드린 게 죄송해서 호준아, 이건 왜?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대신에 계속 애들 봐주세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3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엄마 조건 다 들어드릴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데? 가끔은 하루 종일 봐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요. 그럴 때는 미리 말해. 그리고 고마운 마음 표현해. 네. 앞으로는 꼭 그럴게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매일 감사 인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민서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지민이도 할머니 좋아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그렇게 저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호준이 부부가 정말 고마워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저도 정복내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손주들을 돌보고 나머지 날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요. 토요일에는 윤영자 씨와 함께 시장 구경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봐요. 일요일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처음이에요. 호준이 부부도 정말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커피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어떻게 살았을지. 매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도 꼬박꼬박 줘요.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예쁜 옷도 사고 가끔은 여행도 계획해요. 다음 달에는 윤영자 씨와 함께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70살에 처음 떠나는 친구와의 여행이에요. 민서와 지민이도 할머니를 더 소중히 여겨줘요. 할머니, 오늘 고마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까지 고마워하니까 더 보람이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손주를 돌보며 고마운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았을 거예요. 70세 생일날 문을 잠근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를 대하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70살이든 80살이든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손주들도 소중하지만 저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정복례로 살아가고 있어요. 70년 만에 찾은 진짜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제가 70세 생일날 문을 잠근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눠볼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